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오수만에 합격한 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오수지만 재수에서 최종 탈락한 경험이 있고요. 초수 재수 때는 올인을 하였고 3수 이후부터는 과외랑 학원 파트타이머를 병행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수지만 중간에 기간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저는 제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부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간제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냥 용돈벌이 정도의 돈만 벌고 싶었기 때문에 과외랑 학원 파트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기간제를 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 선생님이 있을 것 같으셔서 만약 기간제를 하게 된다면 저는 6개월 기간제 또는 시간 강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인들 중에도 기간제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합격하셨고요. 그리고 이 6개월을 추천하는 이유는 1년을 하게 된다면 너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간제를 하시게 된다면 경력을 쌓을 수도 있고 이게 2차 실험과 면접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보면서도 동기부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간제를 하시고 싶다면 6개월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수 때 채탈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나름의 분석을 스스로 해봤는데요. 저는 일단 1차 합격 발표하기 전에 하고 있던 2차 스터디가 중간에 해체가 되면서 2차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놀다가 보니까 1차를 합격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1차 합격 발표 이후에 2주간의 시간이 있어서 2주 동안은 정말 2차를 준비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1차 끝나고 며칠 정도만 쉬고 바로 2차를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2차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비언어적인 요소들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감이라던가 수업 장악력 또는 시선, 제스처 이런 비언어적 요소들은 이제 많은 노력을 통해서만이 얻게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2차 변별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차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오랫동안 그토록 이루고 싶은 선생님이 되는 꿈을 드디어 이루어서 정말 행복하고요. 최종 합격하는 그 순간에는 지금까지 했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오랫동안 준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나서 그냥 빨리 학교에 가고 싶고 빨리 학생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일단은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저는 저만의 공부 스타일을 찾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쓰면서 공부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하고 서로의 의견을 들으면서 공부가 잘 되는 어디터리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전화 스터디 또는 오프라인 스터디를 통해서 이렇게 구두 인출을 많이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페인 분석을 하였는데 제가 작년 1차 답안지 열람 기간 동안에 제가 쓴 답을 확인하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몰랐는데 긴장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답안을 반대로 쓰거나 또는 문제 유형이 바뀐 이후에 첫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 배분에 실패를 하여서 이때 이러한 저의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이거를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일단은 긴장감을 최대한 낮추려고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심호흡을 한다든지 또는 스트레칭을 하거나 또는 저의 마음속으로 계속 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임으로써 긴장을 하지 않고 시험을 봐서 1차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하였어요. 그래서 시험 전략이 가장 중요할 텐데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붙잡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이거나 또는 지문에 있는 문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패러프레이징을 활용하여서 가장 심플하게
채점자가 채점하기 쉽게 문장을 작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과외랑 학원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이제 남은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합격 수기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올려주신 요약 정리본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쓰는 거는 저는 그 쓰는 게 제 머릿속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쓴 요약 정리본을 통해서 그걸 수정 보완해가지고 그거를 활용하였는데, 운 좋게도 여기에서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와서 운이 좋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단 자신이 직접 정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나 원서를 참고하여서 100% 내 것으로 소화해야 하고, 또한 포스트잇 같은 것을 활용하여서 내용을 추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스터디를 가거나 아니면 저는 과외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동하는 시간에 이제 막 운전하면서 이트영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었어요. 근데 이트영이란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이게 좀 뭔가 임용이랑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러한 시간을 남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외랑 학원 강의를 저는 준비하면서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 학생들한테 내가 아는 내용을 설명해 줄 때 보다 더 확실히 알게 됨으로써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쉬웠던 점은 2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저는 상반기에만 인력을 많이 투자했어요. 하반기에는 주로 내용학 위주로 영어학 연결론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이제 1형에서만 틀렸던 것 같은데요. 근데 끝까지 1형을 놓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차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2차 공부는 1차 공부할 때 이제 주말이나 쉬는 시간에 EBS 영상을 시청한다던가 아니면 교육 관련 서적을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1차 시험이 끝난 다음에 1차 발표가 나기 전 그 시간에 이 시간 동안에 이런 교직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만의 교육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영어랑 문학은 우선 단어를 정말 많이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외웠던 책은 MD 33,000에서 동의어, 반의어, 수거까지 다 암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퀴즐렛이라는 어플을 활용하여서 이제 영어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를 정리를 하여 이제 짜투리 시간에 이거를 암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독해력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답이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려고 하였는데 저는 특히 토플 책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플 책이 지문이 조금 어려워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해석함으로써 독해력을 높일 수 있었고, 이제 문제에서 어휘력, 그리고 문제가 패러프레이징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요약 문제가 나오기도 해서 이제 어떻게 패러프레이즈하고 긴 지문 속에서 어떤 문제가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지, 이걸 어떤 내용을 요약문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가리는 안목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저는 학원과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풀었고요. 그다음 넥서스 501을 통해서 구문 독해를 하였고 수능 특강 지문도 활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문 실력을 높여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스터디원들의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그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이거에 대한 답안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때 서로 기입형 답은 왜 이게 되어야 하고 왜 다른 단어는 안 되는지 서로 이유를 근거 있게 설명함으로써 이제 보다 더 답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서술형 답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피드백을 하였는데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주고 문법 오류, 그리고 문장의 가독성 이런 것 등을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세하게 이러한 피드백을 받고 나서 리라이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스터디언의 피드백을 토대로 리라이팅하면서 저의 작문 실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화학에서는 저는 사운드 앤 센스를 일주일에 시 한 편씩 분석을 하고 이제 스터디원이 분석한 자료를 읽음으로써 시를 읽는 방법을 배웠고요. 근데 이때 분석할 때는 단어 정리해주고 문학 기법, 주제, 상징 이런 것 등을 구글링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편 영미 소설을 자기 전에 잠깐 재미로 읽었는데요. 근데 사실 문학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고 문학은 그냥 일령 실력으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문학의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영어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학은 기본서와 원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서랑 원서를 정독하고 기본 개념을 다잡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때 저는 원서를 읽고 나서 문제를 출제하는 스터디를 하였는데요. 원서는 다들 읽는 AP, TG, 신할규, 트포 그리고 초수 때는 Introduction to Language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출제를 하는 스터디를 통해서 출제자의 관점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시 답안도 직접 적으면서 답안 작성하는 틀도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을 통해서 저는 이제 시험의 출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룰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신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룰을 적용하거나 비문, 정문 찾고, 모르폴로지나 세멘틱스 같은 경우는 그냥 개념 정도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모의고사 영어학 문제를 많이 수집을 해서 모의고사에서 영어학만 계속 풀면서 적용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규론도 기본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연규론은 기본서를 정독하고 다회독한 다음에는 매핑을 하였어요. 그래서 매핑을 통해서 연규론에 대해서 이제 큰 틀을 잡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출분석도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기출분석에서는 객관식 선지 중에서 서술형에서 써먹을 표현을 암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키워드 인출 스터디를 통해서 답안에 쓸 키워드나 개념 같은 거는 영어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서는 저는 이번 해는 원서는 읽진 않았는데요. 원서는 만약에 초수, 재수 때는 저는 읽었는데, 이때 읽을 때는 원서 내용을 꼭 핵심만 요약 정리를 해서 휘발성이 강했기 때문에 원서 내용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요약 정리를 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학인데요. 저는 초수 때부터 계속 전태련 쌤 핵톡만 계속 암기를 하였고요. 스터디에서는 이제 구두 인출을 통해서 개념을 딱 제시하면 바로바로 이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암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페이지 기출 분석 책을 통해서 과거 객관식 기출 문제에 나왔던 개념을 이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거는 그 책에는 없었던 개념이 기출에는 나왔네 하면서 그 개념도 학습하고 개념도 공부했고요. 그런 다음엔 7, 8월에는 강사분 설명 김인식 강사분의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논술 문제를 풀기 직전 준비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시즌에는 90, 11월 단계에서는 권지수와 이선아 쌤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근데 저는 모든 문제를 논술로 쓰진 않았고 일주일에 한 편 정도만 논술로 쓰고 나머지 문제는 10분 동안 개요만 작성하였어요. 그래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다양한 문제의 모의고사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편만 논술을 작성한 이유는 저는 개념이 이미 머릿속에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구두로 설명할 수 있다면 논술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네, 논술로는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원의 답안도 참고하고 논술의 모범 답안을 참고하면서 논술의 틀은 금방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논술로 많은 문제의 논술을 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3수 이후부터는 과외를 병행했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에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큰 슬럼프는 오지 않았고요. 상반기 때는 주말에는 이제 무조건 휴식을 취함으로써 이제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슬럼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재수 때는 큰 슬럼프가 한 번 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일주일 동안 아예 공부를 하지 않고 푹 쉬었어요. 이때 뭐 성공이나 자기 개발과 관련된 영화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요. 또는 요즘에는 현직 교사분들이 하는 유튜브에 동영상 재밌는 게 많으니까 이러한 동영상을 시청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주신다면 공부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예전에 들었던 말이 슬럼프가 왔다는 것은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한 나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그 시기를 견뎌내려고 하였습니다. 2년 전, 2019년에 합격한 친구의 추천으로 이제 2년 전에 처음 모의고사 직강을 수강하였고요. 그때 모의고사 자료라던가 자세하게 채점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아서 작년 2020년에도 이제 90, 11월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제가 직강을 들었을 때는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바로바로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근데 인강을 수강했을 때에는 이제 카페에 질문을 남기면 이제 교수님들께서 직접 댓글로 답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세미나 시간에는 이제 전 회차 모의고사를 다뤄주시고 수강생 질의응답도 해주셔서 이 부분 덕분에 저는 이제 모의고사 강의를 계속 수강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차에서도 이제 제가 지방에 살아서 실시간으로 이제 원격 줌을 통해서 이제 직접 제작하신 문제를 통해서 수업 실현이랑 면접을 할 수 있었는데 이때 한 명 한 명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자세하게 피드백을 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 교사로서의 다짐은 저는 일단 학생들에게 제가 모델이 됨으로써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그러한 선생님을 보면서 꿈을 키워왔듯이 학생들도 저를 보면서 이제 올바르게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또한 저처럼 장수생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시험에 언젠가는 합격하겠다는 저를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때가 있듯이 저는 이번 시험에서 정말 운이 좋게도 1차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에는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시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